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고 인생 후반기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앞으로 달려온 사람들의 삶의 한 조각 속에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 방향이 가야 하는 길인지 나침판 하나 없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후회되는 선택으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보고 탁월한 선택으로 인생의 황금비도 살아보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나이가 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어떤 것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법륜스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생 후반전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과로하거나 과식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조금 아프거나 부러져도 약을 먹거나 수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한번 아파지면 건강이 쉽게 회복하기 힘들어집니다. 가을비가 내리면 내릴 때마다 겨울이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무리하게 젊었을 때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억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절대로 과도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나이가 들었으니 자꾸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적당한 양을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과도한 섭취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맛있다고 욕심내어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서 먹지 않았을 때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음이나 과식을 피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영양실조로 인해 일찍 죽는 경우는 보기 힘들지만 과식이나 과음으로 인해 간경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는 많습니다. 두 번째, 적당히 움직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해야 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농사일을 해야 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집안일이나 가까운 곳에서라도 걷기를 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매일 방에 누워있는 것은 건강에 더 좋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 활동보다 적당한 움직임이 좋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조금씩 걷거나 가벼운 작업을 하면 몸이 노화되지 않고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걷거나 일상생활에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헬스장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가끔은 숨이 찰 때까지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꼭 아니라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던 습관이 있어서 시골 노인분들은 욕심을 내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던 밭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 밤에 끙끙대며 힘들어합니다.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한 노동을 피하고 적당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못하고 내일 한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지도 않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다 주지 마십시오. 자식이 예쁘다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다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죽기 전 노후에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남겨두고 미리 자식에게 분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부모 죽고 나면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형제간의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과 부모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는 노후에는 비참해지겠죠. 나이가 들어 추하게 살지 않으려면 집 한 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디 사는 게 똑같나요?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쪽방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몸 누울 자리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호화로운 집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사람은 빈털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식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곱씹으면서 자식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식을 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이 먹고 살 정도는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와 바람을 갖지 말고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자식을 원망하며 자식을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인사하러 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하러 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용돈을 주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이 귀찮게 하지 않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불쑥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찾아와 힘들다, 사업한다, 손 내미는 집도 많지 않습니까? 자식이 독립하여 부모에게 손 안 벌리고 잘 살아간다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한 후에는 부모를 잘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효자 자식은 부모의 입에서 만들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부모에게는 절대 효자 자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자식과 함께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나이 든 부모를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했거나 자식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20살이 넘어가면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80인 부모가 나이가 50 넘은 자식에게도 간섭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들은 이 모든 것이 잔소리나 간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이 결정한 일에는 딴지를 걸지 말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손이 잘 되려면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과 복을 주셔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보십시오.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남을 위해 쓰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생을 마칠 때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둘째는 남은 자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좋은 곳으로 가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보살핌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하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세가 들면 돈이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야심차게 돈을 모으고 살려고 하면 아름답게 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그러워져야 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옷도 형제나 친구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는 이 세상 어떤 물건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귀신 붙은 물건이 되어 아무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주면 모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행동 자체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벚꽃과 개나리도 핍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새싹들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리워지고 결국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그렇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봄에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너무나 곱고 아름답습니다. 봄에 꽃놀이 많이 가는 것처럼 가을의 단풍놀이도 많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아름다운 청춘을 누리며 젊을 때 예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며 걷기도 어려워지고 머리는 하얗게 됩니다.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늙어서도 예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멋을 잘 부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듣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떠드는 것은 시끄럽기만 하고 의미가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노인의 한마디는 말의 의미가 깊습니다. 늙으면 늙은 대로 멋을 잘 부리고 나이에 걸맞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나뭇잎이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가는 것은 단풍밖에 없습니다. 새파란 잎이나 꽃을 주워가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떨어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단풍입니다. 우리 모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예쁜 단풍 하나 주워가듯 늙어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단풍처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늙어가기로 합시다. 오늘 명언 일기장에는 법륜스님 말씀을 적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이야기를 어떻게 본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 궁금한 사람들 많으시죠? 이웃집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곡에 오늘도 출발합니다. 오늘 상가집 조문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할머님들의 수다 아닌 수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이 영감님도 중풍으로 딱 10년 고생하고 세상 버렸다 아이가. 왼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하루 종일 운동하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나마 공무원 생활을 하셔서 연금이 나와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럭저럭 먹고 살았지만 10년이 넘는 투병 생활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영감이 어쩌다가 이렇게 갑자기 됐는겨. 죽을 때도 안 됐나. 더 살았으면 내가 먼저 죽었지 싶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젊을 때는 고주망태로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나이 들어서는 육신이 처모양이 되어서 평생 애물단지로 내 진 다 뺏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놓고 갈 때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네. 부부 인연 맺고 자식 새끼 낳고 살았는 영감이 죽었는데 어째 이렇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지 자식 보기 부끄럽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 사람이 먼 길을 떠났는데 애통하다라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인생입니다. 아쉬움보다 이제 가족들이 편해지겠다는 말이 귓전에 맴돌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아쉬워할 때 죽는 것도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영감 아플 때 절에 기도하면서 엎드릴 때는 부처님 우리 영감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이소. 일어날 때는 아이고 부처님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영감이 힘에 부치는 기라에 이제 좀 제발 데리고 가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했다 아이가. 내 몸이 귀찮고 힘드니까 그런 모진 기도도 저절로 나오더라. 거기가 어디고? 기도발 잘 받는갑다. 우리 영감조 좀 데리고 가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집 영감은 아직 돈도 벌어오는데 와 이라는겨. 평생 함께 하자던 부부도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모두 각자의 길로 떠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혼자 남겨진다는 불안감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불 꺼진 집이 싫어서 외출할 때는 항상 불을 켜놓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쁜 강아지를 입양해서 외로움을 달래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늙어가면서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면 좋은 이유가 첫 번째, 혼자 살면 마누라 눈치도 안 봐도 돼. 늦은 시간까지 TV 봐도 잔소리 안 하지. 노래 들어도 시끄럽다 안 하지. 아무 때나 친구나 가족들 오라 그래도 눈치 안 보지. 얼마나 좋아. 둘째,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가족이나 배우자 함께 살면은 항상 어디 갈 때 같이 가자고 난리를 떨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혼자 살면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말고 세상 편하다. 셋째, 혼자 살면 한 명의 생활비만 부담하면 끝이니까 돈이 많이 필요 없어서 경제적으로 더 자유롭지. 돈 쓸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좋노? 넷째, 혼자 살면 마누라나 자식들, 다른 사람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되는 것 같더라. 물론 혼자 사는 것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혼자 해야 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늙어가면서 혼자가 좋은 점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신 있게 살아보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가족이 떠났다고 허전하고 외롭다고 지나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뭐합니까? 제가 만약 혼자가 된다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살아갈 동안의 경제력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혼자가 되면 누구나 먹고 사는 일과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아, 방구석에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친구들 만나고 다녀라. 큰돈 안 든다. 집에 붙어 있으니까 온갖 걱정 만들어서 하고 잘 살고 있는 자식들 집에 안 온다고 섭섭하다, 괘씸하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 늙어서 사람 추해진다. 혼자 드라마를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고 또 외로움 달랜다고 어디 가서 얄궂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정겹게 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야 품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법이대. 외로움을 피하려고 해봐라. 피해지는가? 외로움도 좋구나 하고 즐겨야지. 들판을 걸으면서 고독을 즐겨보지 못했지? 걱정 만들지 말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살면 또 다 사라진다. 쓸데없는 걱정 안 하는 게 좋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면서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고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면서 혼자 있는 즐거움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데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장점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살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덜 받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도 분명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나 가족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혼자 지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살아야 된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두르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로 더 나은 사람이 분명 될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외로움과 고립감을 피하기 위해 친구, 가족, 이웃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을 마련해 두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사는 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잘 준비하면 즐겁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그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인생 고개를 함께 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